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최근에 이제 상품성 개선 모델이 선보인 이 폴스타2 업데이트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의 외관이라든지 기능상에 있어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폴스타2와 재원상의 차이는 없긴 하지만 상품성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도 소폭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량의 가격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 싱글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490만 원으로 여전히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전액 받지는 못합니다. 차량 가격에 인상은 없었지만 옵션가가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실내 시트의 소재라든지 휠 디자인 이런 것들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폴스타 브랜드 자체도 이제 어떤 변화를 좀 겪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인상적인 이 폴스타만의 디자인을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미니멀리즘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화려함보다는 굉장히 간결한 선의 구성, 면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 이 폴스타의 로고 자체도 차량의 색상과 좀 같은 색상으로 하면서 브랜드 자체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내기보다는 이 디자인으로서 브랜드의 존재감을 알리는 차량, 그런 것이 바로 폴스타가 선보이는 차량의 방향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역시나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휠은 이제 19인치 휠인데요. 19인치 휠, 20인치 휠 모두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기차 휠 디자인처럼 좀 많이 막혀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공력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지를 잘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차다운 좀 디자인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강조한 듯한 이런 휠 디자인, 강인한 인상의 휠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이 도 하단에는 이 차량의 사양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8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300kW, 그러니까 출력으로 따지자면 한 408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보면 역시나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전기차임을 알 수가 있고요. 폴스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년 새로운 차량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도 이제 폴스타 3가 국내 시장에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매년 폴스타 4, 5, 최근에는 폴스타 6의 출시까지도 예고됐습니다. 세단형부터 중형 SUV, 플래그십 SUV, 거기에 하드탑, 컨버터블, 이 전기차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매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리어램프 디자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디귿자 형태로, 하지만 끝 아래쪽은 이어진 형태의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간결함, 그리고 차량의 견고함마저도 좀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리어램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적재 공간 볼 수가 있고요. 적재 공간도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좋죠. 입구도 상당히 넓은 형태이고, 입구 같은 경우에 높이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 부분에 쇼핑백이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것을 이제 이 밴드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둘 수 있는 형태도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끝까지 열어서 고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로어를 고정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꽤나 좀 깊은 공간에 이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완충 케이블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쪽 적재함에는 이제 밴드 타입의 수납 공간, 그물 타입의 수납 공간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나 버튼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프렁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 열어보면 굉장히 좀 넉넉한 크기의 이 프렁크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리페어 킷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어 수리 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폴스타2 업데이트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뭐 달라진 점이라면 실내에서는 두 가지 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옵션 사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 시트의 구성 그리고 소재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공기 정화 기능이 추가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공기 정화 센서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위쪽은 살짝 말랑말랑한 뭐 우레탄 소재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가죽 그리고 이제 패브릭 소재 같은 이런 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들이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다른 제조사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폴스타 브랜드의 이 실내 구성을 살펴보면 이 소재의 질감을 굉장히 좀 강조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어 한쪽에는 메모리 시트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리어 게이트를 열 수 있는 버튼과 함께 프렁크를 돌 수 있는 이 레버도 이쪽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인지 왼발의 풋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도드라지는 형태는 아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큰 변화가 시트가 되겠는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을 통해서 추가하게 되는 시트입니다. 시트의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 좀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통풍 시트가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재 개선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옵션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는, 운전석의 측면에는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허벅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허리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에 지금 61%가 남은 상태에서 주행거리 250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이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제 시트에 앉게 되면은 차량의 전원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어 노브를 이제 드라이브로 바꾸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폴스타2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동 버튼을 찾느냐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하만 카돈 오디오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이 버튼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메뉴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어떤 회사들은 뭐 터치 방식으로 사용하고 뭐 슬라이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볼보의 버튼들의 구성이 상당히 좀 깔끔하다는 생각,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편하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계기판의 디자인 자체가 뭐 그렇게 화려하다거나 좀 시인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계기판 디자인 자체도 미니멀한 형태로 되어 있죠. 뭐 하지만 좀 폰트가 좀 작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 부분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계기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정보를 조금 중시하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나오고 있고 남은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은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따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스티어링 폴스타2의 로고 자체도 이제 기어 노브 가운데 검은색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좀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좀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 버튼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활성화를 이제 정차한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러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들도 좀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로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과는 다르게 좀 폰트도 좀 큰 편이고 메뉴 구성도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는 이 터치패드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메뉴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차량 설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의 이 담력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주행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볍게 놓는다고 해도 국산 차량들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또 단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법 핸들링이 민첩하게 움직일 정도로 좀 단단하게 이제 제어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스포츠 모드가 아닙니다. 그냥 ESC 오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주행 모드가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끄기, 아니면은 회생제동을 조금 더 약하게, 아니면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하는 표준 모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크립 모드라는 건요, 이제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발에 뗐을 때 이제 내연기관차처럼 앞으로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는 이러한 모드를 지원
지원하느냐 아니면 끄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엔진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끊기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도 뭐 차량이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에 익숙지 않거나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 크립 모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끌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부분을 살펴보면요,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운전자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서 할 수 있고요. 충전과 관련돼서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61% 잔량이 남아 있고 충전 한도는 지금 90%로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100%로 충전하게 되면은 뭐 전기차 이 배터리에도 많이 부담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배터리에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로 이 충전 한도를 맞추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전기차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볼보와 이제 폴스타 같은 경우는 팀의 모토를 지원을 하죠. 이 부분이 정말 그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인데요. 국산 내비게이션 거기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팀의 모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수입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불편함들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요즘 이제 수입차들 보면은 뭐 볼보뿐만 아니라 지프 브랜드도 그렇고요. 향후에는 이제 BMW도 지금 팀앱 오토의 적용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팀앱 적용을 BMW도 팀앱 적용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좀 선보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차들의 상품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이 업데이트, 폴스타2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공기제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활성화 해보면 뭐 차량 내외부의 공기의 오염도, 뭐 실외의 공기 오염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차가 작동할 때 실내 공기 정화를 하는 기능들도 함께 이제 더해지고 있습니다. 플로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카메라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이 또한 옵션을 선택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요, 이 폴스타 로고가 들어있는 아주 멋진 형태의 이 기어노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 만졌을 때 이 안쪽에 조금 까끌까끌하게 이 플라스틱이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후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기어노브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점들의 이런 부분들의 마감도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니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차량의 디자인, 실내 공간이라든지 외관 디자인만큼 미니멀한 형태의 이 차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 부분에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이게 팔을 받치는 이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 컵홀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별도의 USB 포트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앞쪽에 이제 USB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모두 다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열 공간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뭐 듀얼 모터 모델, 뭐 싱글 모터 모델과 동일한 실내 공간이고요.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역시나 이 파노라믹 루프죠. 파노라믹 루프 역시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앞쪽에 폴스타 로고가 딱 보이는 이 램프가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않지만 2열 공간에 앉아서 바라보게 되면 폴스타 로고가 이 머리 위 루프 쪽에 딱 보이면서 아, 내가 이제 폴스타의 차량을 타고 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게 하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2열 시트 역시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좀 부드러운 이 타공이 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 암레스트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분할 폴딩 되는 방식입니다. 따로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폴스타2 업데이트 모델의 한번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뭐 실내 공간에서 차이, 업데이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차량 내부에 달라진 점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뭐 또 기존에 출시됐던 폴스타2와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 폴스타2를 다시 만나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 전기차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기차의 성능으로서 폴스타2를 좀 얘기하기에는 뭐 한계는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폴스타2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이 차량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감성적으로 이 소비자들을 얼마나 자극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폴스타 브랜드만큼, 폴스타2만큼 훌륭하게 접근해내는 차량은 있느냐라고 한다면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서도요. 하지만 저는 사실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기차로서의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뭐 주행거리도 뛰어나고 전기차로서의 성능, 뭐 가속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날지 몰라도 차량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감흥은 사실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바퀴 4개 달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딱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폴스타는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운전해서 주행을 해 나갈 때 정말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 감성적으로 조금 더 충만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정말 미니멀하면서도 각 소재의 질감들이 살아있고, 흡사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운전하는 듯한 그러한 좀 편안한 느낌을 실내에 앉으면 좀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극적인 요소가 전혀 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차량의 뭐 외부에서도 그랬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크롬 소재라든지 운전자의 시야를 뭔가 좀 자극하는 듯한 요소들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티어링 휠 쪽에 이제 반짝이는 이렇게 금속 소재, 물론 이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실제 금속은 아니고요. 이런 소재들이 좀 덧대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뭐 다이얼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앞쪽의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는 순간 굉장히 차분해지는 느낌을 좀 받게 하죠.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좀 기능에 충실한 차량입니다. 싱글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km를 살짝 넘는 좀 넉넉한 주행거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뭐 400km 중반까지도 주행을 할 만큼 전기차로서의 효율성,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능이라든지 효율성을 갖춘 측면은 굉장히 좀 잘 갖춰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가속을 했을 때 발진감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높은 출력을 통해서, 그리고 높은 토크를 통해서 전기차다운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이제 살짝 가속 페달에 힘을 실는 경우에는 전기 모터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조금 더 억제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그만큼 운전자에게 내연기관 차량을 몰 때와의 그 위화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한 차량이라고 보여주고요. 이러한 성격은 이제 싱글 모터 모델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행거리도 싱글 모터 모델이 좀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출력에서 조금 더 고성능의 차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듀얼 모터 모델이 또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상 주행에서의 활용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싱글 모터 모델도 정말 뒤처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훨씬 더 길고요. 물론 보조금 혜택도 옵션 선택에 따라서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평가하는 기준, 초기에는 이 뭐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높은 출력 이런 것들을, 뭐 제로백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강조하기도 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제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얼마나 내연기관 차량과 위화감 없이 소비자들에게 편안한 주행 질감을 선사하는지, 이런 것들로 좀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폴스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 폴스타2를 판매하고 있고요. 10월에는 폴스타3가 공개가 됩니다.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는 폴스타4가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세단 모델인 폴스타5, 그리고 최근에 발표가 됐죠. 2026년에는 폴스타6가 출시가 됩니다. 오픈 하드탑을 갖춘 이게 컨버터블 차량인데요. 800마력을 넘는 아주 고출력의 차량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이 주행 성능을 보여줄 거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라인업의 구성, 라인업을 이제 매년 늘려나가는 이런 폴스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성능 모델로 초기에 소비자들의 좀 시선을 끄는 이러한 역할을 라인업 구성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폴스타2와 같이 양산 모델을 통해서 일단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고 점점 더 고성능의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볼륨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라인업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지금까지 폴스타2 업데이트 모델의 변경점 살펴봤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연식 변경 모델 수준보다도 조금 그 변화폭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옵션 조절이 있었죠. 폴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옵션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마 체크해 보시고 차량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인도한다는 이 약속을 그래도 지키게 됐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공급망 위축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차량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때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는데요. 폴스타2를 기다리셨던 소비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이제 매년 출시된 폴스타의 새로운 모델들도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